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5번째 시간이네요. 아마 4번째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힘내서, 조금 졸려도, 힘내서 수업을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몽골과 명의 명시기로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계속 2단원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남북조부터 시작해서 수, 그리고 당, 그리고 송나라 등장했을 때 위에는 거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진도 등장을 합니다. 중간에 서하라는 나라도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나라들을 없애버리고 등장하는 국가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 몽골입니다. 몽골은 일단 중국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유럽까지 영향력을 끼치던 대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을 통치를 할 때는 원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90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명으로 바뀝니다. 아마 3단원에서도 명이 나올 텐데 그 명이 중간에서 잘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세기에 나옵니다. 몽골 제국의 유라시아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13세기 초에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몽골계 부족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부족회의인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를 해서 칭기즈 칸이 이끄는 국가를 바로 예케 몽골 울루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몽골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얘기하는 그 대몽골 제국이 굉장히 영토를 크게 넓혀가는 모습을 살펴봐야 될 텐데, 군사적 기반으로는 천호제 그리고 백호제를 토대로 약간 십진법의 군부대를 만드는 거죠. 10명이 모이면 10호, 그 100명이 모이면 100호, 그다음에 1000명이 모이면 1000호,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그런 군대 같은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 그래서 서하도 무너뜨리고 금을 공격을 해서 그리고 호라즘 왕국까지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비단길 중앙아시아 지역을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키예프 공국, 러시아 쪽에 있는 키예프 공국을 점령해서 초원길, 위쪽에 있는 초원길도 장악을 하고, 그래서 유라시아 아우르는 큰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 칸, 그리고 쿠빌라이 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고타이 칸 때 처음 이제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디로 피난을 해요? 고려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을 멸망시켰다는 점, 금을 아예 멸망시켜서 유목민 세계를 통합시키고, 그 아래에 있었던 쿠빌라이 칸 때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고려가 복속이 되고 남송마저 정복을 하면서 쿠빌라이 칸이 이제 원이라는 나라로 중국 지역을 통치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몽골이 침략을 했을 때 실패했던 국가들도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일본과 대월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몽연합군이 2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실패를 해요. 폭풍우가 몰아쳐서 실패를 하는데, 일본인들은 이 폭풍우를 신이 지켜준 거다라고 해서 신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일본어 발음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미카제가 됩니다. 이 카미카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약간 자살폭탄 테러를 하던 사람들을 카미카제 특공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월은 베트남입니다. 3차례 침공을 해요. 하지만 쩐흥다오 장군의 활약으로 이들을 저지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해놨으니까 우리나라 되게 대단해. 그래서 이거를 기리기 위해서 역사책 대월 사기라는 역사책을 만들기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화 공격 등으로 해상 교역로도 확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으나 일본과 베트남은 점령하지 못하더라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은 몽골이 어떻게 넓게 이게 통치를 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역참입니다. 역참이라는 거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휴게소의 개념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여기 사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도에서 많은 도로가 각 지방을 향하여 나 있다. 각각의 도로에는 행선지 이름을 따 명칭이 붙어 있다. 칸은 사신들이 이 도로를 통행할 때 필요한 물자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국내 여러 지방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는 25에서 30마일마다 역참이 배치되어 있다. 이 역참에서는 넓고 근사한 침대와 모든 필요한 물건들이 제공된다. 또한 각 역참에는 300에서 400여 마리 말이 사신 위에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은 칸의 명령이 행하여지는 모든 지방과 왕국에 갖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넓게 통치하기 위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말과 말이 중간에 쉴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이제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는 역참. 요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역참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 신분증 모습도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는요, 시박사입니다. 네, 발음 주의하시고요. 시박사는 바다에서 하는 무역선, 배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항저우, 취현저우 등에 설치해서 동아시아 교역망, 물자를 실어 나르는, 왜냐하면 물건을 말로 이동하는 것보다 배로 타고 이동하는 것이 더 많이 이동을 할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길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박사를 설치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쿠빌라이 이래에 주변 각국과 왕래하며 교역할 때 상품의 10%를 상세로 징수하였다. 시박사의 관리가 징수를 담당하였다. 선박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는 반드시 행선지를 기록하고 교역 물품을 조사하였다. 그 다음 공문을 지급하여 왕래기일을 규정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해상무역을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교초입니다. 여기 보이나요? 네, 교초라는 지폐인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전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죠. 무겁다 보니까 이를 바꾸기 위해서 교초, 단일화폐로 몽골 제국 전역에서 유통할 수 있는 지폐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 지폐는 결국 지폐를 다시 제시하면 이거를 은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지폐였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료 같은 경우 보시면 조폐창에서 지폐를 대량으로 제조한다. 그만큼 많이 생산했다라는 거죠. 생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물론 물가가 오르기도 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교육망과 통합과 교류해서 이제 문화가 교류합니다. 왜? 사람들이 역참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교류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아시아 문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등이 원나라에 소개가 되고 이제 역법인 수시력 제작에도 큰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원을 거쳐서 이슬람 과학이 고려에도 전래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물물이 반대로 서구로 가기도 하겠죠. 화약과 나침반과 인쇄술 등으로. 그래서 이 나침반, 특히 나침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지요. 넘어갈게요.
네, 하지만 그 원은 아까 얘기했지만 교초 난발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기존에 있었던 한족에 대한 강력한 차별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4세기 이후에는 국력이 약해지고 백령교도의 난 또는 주원장을 필두로 하는 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는 등 네, 여러 문제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주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난징의 명이 등장하게 되더라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을 건국을 해서 난징을 수도로 하고요. 황제권 당연히 강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족의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더라. 그래서 향촌 질서도 정비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갑제입니다. 이갑제. 네. 그 여러분들 주소 보시면은 뭐 안중읍, 뭐 안중리 또는 현화리 하면은 그 리의 대표를 이장이라고 하지요. 이들 그 이장과 갑장을 토대로 지방을 통제하고 지방을 정비하는 질서를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갑제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모습을 보시면 공민왕이 등장합니다. 공민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그렇죠. 고려의 왕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충자, 충선왕, 충해왕, 충수강, 충정왕, 충모강 등등의 충자를 붙이는 왕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원나라에 충성을 다한다 라는 이름에서 충자에 붙인 이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이 원나라를 반대하는 개혁을 펼치게 되는 거죠. 원이 쇠퇴하는 모습을 틈타서 몽골 풍습을 금지시키고 친원 세력이었던 기철, 기황후의 오빠였죠. 기철을 축출을 하는 등, 그리고 무력으로 쌍성 총관부 영토가 뺏겼었죠. 여기 지도 보시면 쌍성 총관부 보이십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탈환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권문 세력이 반발하고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하면서 이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신진사대부가 성장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1392년에 바로 조선이 건국되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 몽골 침략 이후 막아냈으니까 신풍 카미카제가 우리를 살려줬어. 하지만 그 몽골과 고려 연합군을 막는데 굉장한 국력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가마쿠라 막부를 쓰러뜨리고 무로마치 지역에 새로 막부를 수립을 합니다. 하지만 천황 입장에서도 계속 막부 세력에 눌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반발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천황 입장에서도 내가 통치할 거야. 막부 입장에서도 우리 막부가 여기 계속 통치하더니까 내가 막부가 될 건데 하면서 잠깐 동안 두 명의 천황이 병립하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3대 쇼군 세 번째 대장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면서 무로마치 막부가 이어나가더라 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제 명나라로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명 중심의 조공 질서가 확립이 되는데, 명과 이제 조선 일본 대월 또는 류큐 사이에 조공 채공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조공 이외의 민간 교육은 통제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공을 하기 위해서만 교류를 하고 교역을 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조선, 일본, 대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외교 정책은 사대와 교린입니다. 조공 채권 관계를 통해서 명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교린 정책으로서 일본과 여진과
교류를 하더라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무로마치 막부였죠.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고 그 조공 책봉 질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월 같은 경우에는 명의 침공을 격퇴를 하고 하지만 레 왕조, 후기 레 왕조가에서 명과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하기도 하고 명나라 문물을 도입하기도 했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몽골 그리고 명. 네, 몽골 같은 경우는 13세기, 명나라는 14세기 이후부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몽골은 대표적인 인물이 3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칭기즈칸, 그 다음에 오고타이, 그 다음에 쿠빌라이 칸이 있었다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뭐 역참, 그 다음에 시박사, 그 다음에 교초 등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누구 중심? 그렇죠. 한족 중심의 질서를 표현하더라 라고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몽골 지역 때 우리나라는 이때는 고려였고요. 그리고 명나라 때 들어와서 똑같이 조선으로 변하는 모습.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마 후라 막부였다가 명나라 들어오고 났을 때 전후해서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더라. 네, 물론 여기에 몽골이 대월도 침략을 했지만 얘네들은 각각 대월 막아내고 가마쿠라도 막아냈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나라를 옹호하거나 자기 나라를 지켜세우는 것들도 등장하더라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여기까지가 2단원 정치, 국가들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주제에 맞는 주제와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